그의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진도준 다시 무대에 오른다. 순양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벌어진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은 끝난 줄 알았지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 과거의 기억을 가진 채 미래를 바꾸려 했던 진도준.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시험에 들게 한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린 순양그룹. 그 중심에는 진도준이 있다. 뉴욕, 도쿄, 두바이,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는 비즈니스 전쟁. 진도준은 그 전쟁의 선봉에 선다. 하지만 새로운 적들이 나타난다. 과거의 원한을 품은 이들, 그리고 순양그룹 내부의 배신자들. 진도준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선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과거를 잊을 것인가? 그의 선택이 순양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재벌집 막내 아들 시즌 2점 곧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진도준은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그가 선택한 길은 복수가 아니라 지배였다. 순양의 이름으로 시작된 제국은 이제 그의 손에 있다. 하지만 모든 제국엔 균열이 생긴다. 비밀리에 움직이는 해외 사모펀드, 순양의 지분을 조금씩 잠식하며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얼굴, 진성준. 그는 죽지 않았다. 다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 죽음에서 돌아온 자,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는 자. 두 사람의 전쟁은 이번엔 피할 수 없다. 한편 홍안경은 도준의 곁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녀 또한 혼자가 아니다. 정치인 아버지의 그림자, 그리고 순양과 얽힌 오래된 음모. 사랑일까? 협잡일까? 진도준은 점점 혼란에 빠진다. 진양철 회장의 과거 일지에서 발견된 수상한 문서. 그 문서 속엔 순양그룹이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 자산이 있다. 진도준은 그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 과거 회장의 측근이었던 인물들과 다시 접촉한다. 그러나 그 중 한 명, 예전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인물이 의문의 사고를 당한다. 그는 죽기 전 단 한마디를 남겼다. 도준이도 끝내 표적이 될 거야. 시간이 없다. 적은 내부에 있다. 그리고 도준의 과거 또한 다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진도준은 알고 있었다. 순양의 제국은 겉으론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뉴욕에서 날아든 한 통의 이메일. 진도준의 책상 위에 도착한 보고서에는 순양의 해외 계열사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한 끝에 도달한 이름 하나, 블랙라인 캐피탈. 그리고 그 펀드의 이면엔 진성준이 있었다. 진성준, 그는 살아있었다. 죽음이라 알려진 날 그는 사라졌고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글로벌 자산가가 되어 돌아왔다. 도준은 혼잣말을 내뱉는다. 너였구나 처음부터 날 노린 건. 동시에 홍안경은 자신의 아버지의 비밀 금고에서 순양과 국정원 사이에 얽힌 오래된 문건을 발견한다. 그 문건엔 진양철 회장 시절 숨겨진 해외 정치 자금 조성의 흔적이 있었다. 도준은 결심한다. 이제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움직이는 도준의 주변엔 점점 더 많은 감시의 눈이 따라붙는다. 순양 사무실을 도청하던 직원이 실종되고 도준이 만난 내부 고발자는 호텔에서 의문의 추락사로 발견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진짜 적은 내 뒤에 있어. 도준은 혼란 속에서도 움직인다. 이제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다. 그와 뜻을 함께하는 인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다. 순양의 중간 간부였지만 양심 때문에 회사를 떠났던 오 차장, 해외 법무팀에서 비리를 목격한 법조인 출신의 박민서, 그리고 뜻밖에도 진양철 회장의 생전 측근이자 도준의 할머니. 그녀는 말한다. 내 할아버지는 순양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 내가 그 뜻을 지켜야지. 그 순간 도준은 깨닫는다. 자신의 복수는 한 사람의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괴물 같은 조직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 변화에는 대가가 따른다. 진성준은 블랙라인 캐피탈의 자금으로 순양 지분 인수를 시도하고 해외 언론은 도준이 순양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왜곡된 보도를 쏟아낸다. 순양의 이사진은 동요하고 이사회 소집 하루 전날 도준은 협박 편지를 받는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라질 거야. 도준은 침묵한다. 그리고 조용히 손목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 시계는 죽은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그는 중얼인다. 이 싸움 끝까지 가보자. 도준은 자신이 지키려는 것과 무너뜨려야 할 것 사이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순양의 심장부가 흔들린다. 진도준은 선택했다. 진실을 밝히고 순양의 중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지만 선택의 순간엔 언제나 희생이 따른다. 순양 이사회 당일 아침, 도준은 어머니의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당신 어머니 지금 수술실입니다.
갑자기 호흡이 멈췄어요. 누군가 움직였다. 협박은 현실이 되었고 도주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딜레마에 빠진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멈추면 앞으로도 계속 뺏기기만 할 것임을 그는 안다. 이사회장, 도주는 지분 연합을 완성해 회의장에 들어선다. 그의 등장에 기존 순양의 핵심 임원진들은 긴장한다. 회의는 시작되자마자 격해진다. 진성준은 미국 자본가의 제휴를 명분 삼아 도준을 몰아붙인다. 순양을 위한 길입니다. 도준 씨는 개인 복수를 회사 경영에 끌어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도준은 증거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이건 블랙라인 캐피탈의 순양 내부 매수 내역입니다. 진성준 씨, 당신은 지금 회사를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일순 정적에 휩싸이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성준에게 향한다. 그 순간 도준의 전화가 울린다. 수술실 앞에 있던 비서가 다급하게 전한다. 회장님, 병원 CCTV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전원을 내렸습니다. 도준은 전화를 끊고 말한다. 오늘 이사회는 끝까지 갑니다. 협박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사회는 진성준의 실체를 파악한 일부 임원들이 도준 측으로 돌아서며 결국 도준은 순양의 경영권을 방어해낸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홍한경은 도준에게 말한다. 당신 옆에 있으려면 나도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겠어. 그녀는 아버지의 정치 자금을 추적하고 순양과 정계 사이의 커넥션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진성준은 다시 사라진다. 이번엔 미국도 일본도 아니다. 그는 순양의 첫 공장터가 있던 지방의 한 폐창고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전 진양철 회장의 숨겨진 금고를 연다. 거기엔 수십 년 전부터 쌓아온 뇌물 장부와 과거 순양이 조작했던 회계 자료들이 있었다. 진성준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이건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순양의 본 모습이지. 한편 도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도준, 그리고 그 뒤에서 그를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다. 익숙하지만 낯선 얼굴. 사진 뒷면엔 단 하나의 문구가 적혀 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시작이 여기에 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시즌이. 다음 화, 과거의 문이 열리고 진도준은 자신이 몰랐던 진실과 마주한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된다. 그 사진은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다. 그 안엔 진도준의 인생을 뒤흔들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사진 속 남자. 그는 진양철의 비서로 알려졌던 이재훈.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진양철의 사위이자 진도준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진도준은 충격에 휩싸인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운 아버지는 친부가 아니었다. 왜 지금에서야? 홍한경은 도준을 붙잡으며 말한다. 이 진실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 하지만 도준은 점점 혼란에 빠진다. 지금까지의 복수, 싸움, 희생, 그 모든 이유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편 진성준은 조용히 움직인다. 그는 순양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외부 언론에 넘기고 도준을 순양 사유화의 상징으로 몰아세우려 한다. 그는 기자회견을 연다. 순양은 이제 한 사람의 야망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경영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기자들은 물어본다. 진도준 사장의 출생에 대한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 질문은 도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든다. 진가젠자의 혈통이라는 그의 상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도준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는 직접 방송 인터뷰에 나선다. 제가 누구의 아들이든 제가 이 회사를 위해 해온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도준의 진심은 일부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지지만 회사 내부는 혼란에 빠지고 순양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한다. 그때 도준의 사무실로 익명의 USB가 도착한다. 그 안엔 진성준이 해외로 자산을 은닉한 정황, 그리고 정부 고위직과의 뒷거래 자료가 담겨 있다. 그 파일의 마지막엔 진양철이 생전 남긴 음성 녹음이 있었다. 도준이는 순양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도준은 다시 결심한다. 자신의 출생과 상관없이 이 회사를 바로잡겠다고. 그는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기자회견을 예고한다. 이제 순양의 모든 그림자를 밝히겠습니다. 도준은 결심했다. 순양의 어두운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그가 검찰에 넘긴 USB는 곧 언론에 퍼졌다. 순양 고위 임원의 탈세, 로비, 그리고 진성준의 자산 은닉. 진성준은 반격에 나선다. 그는 조작된 자료를 유포하며 도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 그는 순양의 피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가 제국을 훔쳤습니다. 사방에서 도준을 향한 의심과 비난이 쏟아진다. 그의 동료들마저 흔들리고 홍한경마저 도준에게 묻는다. 당신
이 싸움에서 이기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도준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있었다. 진양철의 유언장이 공개된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한 줄이 적혀 있다. 도준이는 내 마지막 기회였다. 이 문장은 도준에게 힘이 되지만 동시에 엄청난 의심도 불러온다. 언론은 도준을 비밀 후계자로 띄우고 춘향 내부는 분열되기 시작한다. 그 틈을 타 진성준은 지분 정리를 마치고 법원에 경영권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춘향은 붕괴 직전이다. 한편 도준은 홍한경과 마주 앉아 처음으로 자신이 2번 태어난 삶임을 고백한다. 나는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 인생에서 난 당신을 만나야 했습니다. 홍한경의 눈에는 눈물이 맺힌다. 그럼 지금의 당신은 누구죠? 도준인가요? 아니면 윤현우인가요? 춘향의 주가가 폭락한다. 도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은행과 투자자들이 잇따라 손을 뗀다. 진성준은 기자회견에서 선언한다. 춘향은 다시 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도준은 마지막 선택을 한다. 춘향을 지키는 것이 아닌 그 자체를 끝내는 것을 택한다. 그는 모든 춘향의 비리 자료를 통째로 공개한다. 과거 진양철의 불법 자금 운영, 정부와의 검은 커넥션까지 모두 폭로된다. 언론은 들끓고 국민은 춘향 해체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춘향그룹 60년의 역사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진성준은 몰락하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또 다른 그룹 인수를 시도한다. 그 인물은 도준의 생부 이재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몰라본 채 30년을 돌아 다시 적으로 마주선다. 도준은 이재훈을 찾아간다. 그리고 처음으로 묻는다.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입니까? 이재훈은 말없이 도준을 바라본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연다. 나는 너를 지켜볼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선택의 끝을 함께 가고 싶다. 도준은 대답한다. 그럼 춘향을 끝내는 걸 함께 해주세요. 춘향은 해체된다. 법원은 자산 매각을 명령하고 도준은 마지막 이사회에 참석해 직접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말한다. 이 회사를 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괴물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묻는다. 이제 무엇을 하실 겁니까? 도준은 미소 짓는다. 이젠 저만의 회사를 시작할 겁니다. 복수도 계승도 아닌 제 이름으로. 도준은 조용히 회사를 떠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어린 시절 자신이 자주 가던 골목에 멈춰선다. 다시 태어난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아. 이재훈은 도준과의 만남 이후 갑자기 실종된다. 진성준은 언론을 조작해 이재훈이 해외로 도망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준은 확신한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숨긴 겁니다. 도준은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이재훈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던 중 비밀리에 운영되던 순양의 쉘 기업과 연결된 인물들을 발견한다. 이재훈을 알고 있다는 순양구 회계 책임자가 등장한다. 하지만 그는 증언을 거부하고 말한다. 나도 그 회사에 너무 많은 걸 묻었어. 도준은 다시 설득한다. 모든 걸 밝히는 게 당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유일한 해명입니다. 그는 입을 연다. 그 사람 당신 아버지. 회사 내부 고발을 준비 중이었어. 그래서 사라졌지. 언론은 도준을 가족 내부 배신자로 몰아세운다. 지지율은 추락하고 도준을 돕던 내부 인사들도 하나둘 등을 돌린다. 홍한경은 그를 향해 묻는다. 당신은 이길 수 있을 거라 진짜로 믿고 있나요? 도준은 침묵 속에서 웃는다. 그냥 해야 하니까요. 검찰은 도준에게 제안한다. 모든 책임을 진성준에게 돌리고 선처를 받으라는 것. 하지만 도준은 거절한다. 저는 그들과 다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책임도 제 몫으로 감당해야죠. 그의 신념은 점점 무기가 되어간다. 진성준의 자금 흐름이 드러나며 검찰은 그를 기소한다. 한때 모든 걸 손에 넣었던 그는 이젠 법정에 선 피고가 된다. 법정에서 도준과 진성준은 마지막으로 마주한다. 진성준은 말한다. 그래도 넌 끝까지 순양 사람이 아니었어. 도준은 대답한다. 그게 다행이에요. 실종됐던 이재훈이 결국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언론 앞에서 도준을 향한 자신의 책임을 고백한다.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젠 그의 길을 지지하겠습니다. 도준의 명예는 회복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도준은 순양의 자산 일부를 정리해 전혀 다른 철학의 회사를 세운다. 윤도준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말한다. 이젠 제 이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기존 재벌 구조를 해체하는 기술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이다. 그의 새로운 회사를 가장 먼저 찾은 이는 홍한경. 그녀는 펀드를 들고 와 말한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밀어줄게요. 두 사람은 처음처럼 손을 맞잡는다. 춘향은 해체됐고 진가젠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당신이 진도준입니까? 그는 대답한다. 아니요.
전 이제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끝낸 도준은 어린 시절 자신이 일하던 골목을 찾는다. 폐허가 된 그곳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그는 생각한다. 이제야 진짜로 살아있는 기분이야. 재벌집 막내 아들 시즌이 시즌 종료.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한 문장. 과거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